뭐 요새 이제 그 나이 든 사람이 예, 예, 결국 혼자 사는 거 뭐에 대해서 부어스예요. 부어스. 2026년도 7월 3일자 기사. 경조사도 피한다. 요즘 5060이 친한 사람마저 끊는 진짜 이유. 예전에는 전화 한 통만 와도 무조건 달려갔다. 몸에 빠지면 정이 없다는 소리 들고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배웠다. 근데 요즘 5060은 다르다.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이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결과에 가깝다. 어떤 사람을 갖다가 가까이 있으면 자꾸 괴롭히고 자기 어떤 고통거리를 가지고 내한테 가져와서 상담을 자꾸 하는데 다른 사람처럼 상담을 해주면 그걸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말을 들을 때는 좀 그럴싸하게 잘 되다가 또 딴짓거리를 해버리면 또 망쳐가지고 오고 아주 괴롭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딱 끊어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삶이 억지 미소를 짓는 자리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반갑지도 않은 사람의 웃고 관심 없는 이야기에 맞장구 치고 괜히 눈치 보는 일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피하는 이유가 젊을 때는 참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리가 유독 피곤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심으로 웃을 수 없는 만남부터 줄이기 시작한다.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유에는 관계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든든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다. 사람 숫자가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몇몇 관계는 위로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준다. 그래서 이제는 넓은 인맥보다 마음 편한 하루를 선택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 가면은 전부 지자랑만 하고 뭐 그냥 뭐 명품가 뭐 자랑질이나 하고 뭐 자기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무슨 뭐 여러 가지 해서 기죽이는 데가 있죠. 뭐 기죽인다 그래서 기죽을 사람 기죽지만 또 안 하면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보겠지만 아무튼 사람 만나는 건 좀 시간 낭비고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5060 사람들이 억지로 억지로 미소 짓는 자리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관계보다 피곤함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란 거예요. 5060 50살이나 60살 먹은 사람들이 이제 뭐 별로 50, 60이 되면 시간이 머하지 않다는 사실 실감하게 된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미루지 않게 되고 반대로 굳이 참고 만나야 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무 때문에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정말 보고 싶은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싶어진다. 결국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사용하려는 선택인 것이죠. 억지 미소를 짓게 만드는 자리는 평온함을 빼앗는 관계,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만남은 요즘 50, 60 사람을 줄이는 이유가 생각보다 단순하다. 자기 불편하고 그러면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나이가 들수록 많은 관계보다 편안한 관계를 원한다. 결국 인생 후반의 생보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나답게 웃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사람만 많이 안다 해서 좋은 게 아니란 거예요. 부어스예요. 결국 혼자가 편해. 65살 넘어 친구 사이에 비참해지는 순간 네 가지. 젊은 시절에는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았던 돈독한 친구 관계도 나이가 들면 각자의 처지가 달라지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65세를 넘기면 오랜 우정이라는 허울 뒤에 가려진 미묘한 선함과 질투가 고개를 들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한다. 내 이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인맥을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을 알아본다. 모처럼 만난 자리에 대업 시작이 끝이 오직 자식의 대기업 취업과 손주의 명문대 입학 혹은 부동산 자산 자랑으로 점철되는 순간이다. 오랜 친구 성공을 진실로 축하해주고 싶다가도 매번 반복되는 은근한 무시와 과시 앞에서 깊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 형편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본인의 우월감을 채우기 위해 나를 청중으로 이용하는 친구 모습은 관계의 부실함을 깨닫게 만든다. 지 자신을
광고하는데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친구의 갖지 못한 친구를 가지고 상처를 주고 자기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질하는 거죠. 과거에 내가 베풀었던 수많은 물질적 도움이나 정신적인 위로는 까맣게 잊은 채 차 한 잔 밥 한 끼 먼저 계산하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는 행동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 것을 잘 얻어먹고 한 끼도 안 사고 무조건 가서 남이 당연히 사주는 걸로 알고 이런 것도 오래 그런 거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좀 얄미울 때가 있죠. 내가 저 사람이 무슨 뭔가 어, 대학 시절도 그렇고 우리는 또 저기 미술 하다 보니까 작품비 재료비 이런 게 많이 드니까 넉넉하게 하숙비하고 이렇게 생활을 부모님 보내주면은 그날 교통비 봐서 용돈 타서 쓰는 애들보다도 우리처럼 이렇게 지방에서 온 애가 돈이 많을 수가 있죠. 그러면 커피값은 당연히 내고 식사값도 내고 이러면은 지가 살 때도 있어야 되는데 안 사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지갑을 열고 입을 닫으라는 옛말이 무색하게 계산대 앞에서 추춤거리는 친구 모습은 정떨어지는 결정타가 된다. 그러려냐고 내줘버리면 여유가 된다면 내줘버리는 게 좋겠지만 가장 믿었던 친구이기에 마음 터놓고 고백했던 자신 걱정이나 가정사 같은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유행가 가사처럼 퍼뜨린 경우다. 이런 사람 참 질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다 자기 속갯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어디다 퍼뜨리는 법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간을 만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라든지 또는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훨씬 정신적인 그런 위로가 되죠. 앞에서 보여준 따뜻한 위로 눈빛 뒤에는 단순한 가식거리와 안주거리로 소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인간들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주 거짓말하고 악한 자들은 사탄이죠. 내 불행을 은근히 즐긴다는 타인의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차라리 입을 닫고 혼자 지내는 것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겠다. 이런 사람 만나면은 자기는 성실껏 해줬는데 상대방에서는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시기 질투하고 그랬을 때 이 사람 잘라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죠. 나의 행복이 저 사람한테는 불편하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그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은 전혀 감사함을 느끼지 않죠. 물론 감사함은 받자고 봉사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만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급한 돈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지방 경조서가 있을 때만 살갑게 전하는 건 기회주의적인 태도라. 이런 사람 있죠. 오랜 친구라는 명분을 앞세워 무리한 요구를 당연하게 강요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다시 싸늘하게 돌아서는 모습에 한멸을 느끼게 된다. 인간 나름이에요. 인간성이 나쁜 사람. 그건 태생적으로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은 자기한테 많은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죠.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해왔다는 자괴감과 노년의 인간관계에 큰 회의감을 심어준다. 나는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기촌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남편하고 우리 딸하고 나하고 전도사님인 우리 딸하고 나하고 같이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서울서 했던 블로그나 유튜브를 계속하면서 농사를 2,300평을 지어요. 근데 너무 뒤에다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Y기업 장회장이 그 뒤에다가 산 밑에다가 새로 집을 지어서 우리를 독가스를 보내고 별짓 하지만 하나님이 36년 동안을 다른 집은 5개월 6개월이면 경매에 붙여서 다 뺏었는데 우리 집은 36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청부살인하고 독가스를 보내고 독금을 묻히고 별짓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니까 우리가 지금도 집을 안 뺏기고 우리 급발치고 독가스를 보내고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악행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위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가. 지금 어제 그제 우리 또 담벼락을 헐어서 거기다가 개를 죽이려고 독가스를 갖다 독을 던지고 그러는데 가서 이제 읍내에 나가서 또 그 시멘트 사다가 그 섞어놓은 시멘트
그 뭐라죠? 시멘트 다 시멘트하고 머리가 다 섞어서 나온 거 있어요. 미장용 시멘트하고 철근 좀 사고 철사 좀 사가지고 아주 오늘 이제 사방에 밭에서 캐면 나온 돌들 주워다가 돌담 이렇게 싸서 지금 했는데 또 비가 오더니 내가 또 돌담 이렇게 새로 헐어버린 그러니까 사방 팔면을 기촌에서 사방 팔면을 다 돌담을 쌌는데 저 Y기업 장회장의 하수인이 사는 뒤쪽하고 그 아들이 지나간 돈만 헐고 나머지 두 변은 깨끗한 12년 됐는데 하나도 돌 하나도 올려놓은 돌도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이거 시멘트로 붙여놓은 것도 철근 넣어놓은 것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독을 던져서 개를 죽여요. 독가스를 하수구로 넣고 레이저로 써서 별 온갖 악행을 저지르죠. 대부분가 내 자동차 손재에 독을 묻히고 결국 나이가 들수록 명심해야 할 점 내면의 평화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억지로 인연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친구도 그렇죠.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 영양가 없는 모임에 참석하며 상처를 받는 것보다 스스로 고독을 즐기며 단단히 자존감을 갖추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풍성한 데서 우리 자족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이면 설교하고 참 농사 짓고 또 정치 코멘트 이렇게 하고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가진 걸 겸손하게 숨기며 나만의 시간을 건전하게 채워나갈 때 비로소 노년의 삶이 품격 있게 빛난다 그랬네요. 좋은 말이네 오늘. 부어스 결국 혼자가 편해. 65살 넘어 친구 사이에 비참해지는 순간 4가지 그랬는데 자기 스트레스를 주고 자기를 피곤하게 만들고 생명을 줄이는 그런 사람은 안 만난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을 돕다 보니까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좀 피하고 기도 부탁해도 이제 안 들어줘요.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의 전체를 내가 사돈내 8종까지 자기가 낳으면 끝나면 좋은데 자기 친정 시가집 무슨 사돈내 8종까지 기도해 달라고 이러고 그러면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또 같은 말인데요. 부어쓴데 절대 들이지 마라. 늙어서 친구를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썼네요. 2026년 7월 3일자 기사네요. 나이가 들면 적적한 마음에 가까운 친구를 집으로 불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지지만 그 사소한 호의가 노년의 평온을 일상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되곤 한다. 밖에서 만날 때는 더없이 즐겁던 사이도 내 사적인 공간인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서로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충돌하며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싹트기 시작한다. 늙어서 친구를 함부로 집에 초대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적인 이유를 냉정하게 짚어본다. 집은 누구에게나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리듬으로 휴식하는 노년의 유일한 안식처인데 타인이 그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긴장감과 피로감이 동시에 밀려온다. 친구가 머무는 동안에 나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고 나의 사소한 살림 방식이 평가받는 것 같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다. 우리는 그냥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사는데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깔끔을 떤다든지 이러면 피곤해지죠. 내 집까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에너지를 소모하는 건 소중한 노년의 휴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기촌해가지고 담이 다 무너져서 태풍에 무너져가지고 없는데 우리 이제 정원에다가 조각 작품을 많이 두다 보니까 지나간 사람이 아무데나 불쑥 들어와서 보고 우리 집 내부도 문 쪽 안에 들여다보고 이러니까 파자마 입고 잠옷바람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불쑥 들어오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을 태풍이 부는 데니까 밭에서 2,300평 땅에서 기계로 판 것은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돌이 많이 박혀 있어요. 근데 우리 부부가 겨울 내내도 따뜻하니까 돌 다 해가지고 엄청난 돌이 나왔어요.
칡넝쿨도 베내고. 그런데 그것들을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돌담을 쌌죠. 이중으로 2m 50 정도. 나 혼자 쌌어. 이것도 남편이 쌓지 못하게 반대를 했으니까. 어. 그러면서 좀 외부에서 이렇게 방해받지 않게 되고, 또 우리 개가 밖으로 튀어나가서 뭐 나머지 고양이를 물어 죽이거나 그러지도 안 해도 되고, 뭐 우리 개가 와서는 무슨 저기 들고양이가 자기 입에서 밥을 주면 먹고 또 밖에 나가서 새끼도 나가지고 오고 그런데 그걸 물어 주겠다 그래요. 우리 개가 나가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들고양이를 자기가 다 못 키우니까 우리한테다 갖다 키우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개가 가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더 높이 싸서 우리 개가 뛰어넘지 못하도록 높이고, 태풍이 불어도 이렇게 막아주고, 또 사생활이 침해를 안 받고. 그런데 이제 또 원수가 또 뒤에서 살면서 독가스를 보내고 개를 죽이기 위해서 독을 던지고 이런데 높이 올려놓으니까 좋고, 친구가 머무는 동안, 그래서 나는 외부 사람 내 내부에다가 안 들여요. 뭐 보다시피 책을 한 트럭을 태워도 뭐 저 끝도 없이 책이 온 방마다 다 책으로 있으니까 이 저기 정신 없죠. 뭐 책들하고 조각 작품하고 뭐 그런 데서 내가 필요한데 그 글을 쓰다가도 뭐 책 펼쳐놓은 거에서 주석 펴놓고 석유물 쓰다가도 여긴 접혀놓고 또 딴 일 하다가 와서 또 그거 쓰고, 내가 쓰던 것이 또 페이지가 넘겨가 있거나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곤란하기 때문에 사람 들어와서 그런 걸 엄청 싫어하죠. 우리는 친구가 머무는 동안에 나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고 나의 사소한 살림 방식이 평가받는 것 같아 마음이 편히 쉴 수가 없다. 내 집에서까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에너지를 소모하는 건 소중한 노년의 휴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시골이다 보니까는 기촌에서 담이 다 무너지고 태풍에 무너지고 없는데 서울서 가져온 그 도자기 예쁜 화분들이 120개 정도 있었는데 그 태풍이 부니까 전부 다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담을 쌓아 놓으니까 이제 깨질 건 다 깨져버리니까 큰 대형 이제 화분만 있죠. 친구를 집에 들이면 자연스럽게 집안 곳곳을 보여주게 되고, 이는 곧 상대방에 나를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꼴이 된다. 가구 상태나 살림의 정도 보면 은연중에 남과 나를 비교하거나 상대방이 내 삶의 방식을 함부로 평가하며 우월감을 드러낼 때 관계는 순식간에 어긋난다. 적당한 거리가 유지될 때는 보이지 않던 사소한 차이를 집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더 크게 부각되어 갈등 원인이 된다. 자기보다 더 비싼 걸 갖고 있으면 이 사람 시기 질투하고, 또 이제 자기보다 좀 못한 부분은 또 무시하고 이제 그러겠죠. 집에 한번 초대를 하고 나면은 또 물질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또 그런 또 어느 걸 초월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데서 모든 물질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초월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화도 불가능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갑자기 연락해 찾아오는 친구를 거절하는 일은 늙어서 더 어려워지고, 결국 그 불편함을 참다 못해 스스로 먼저 관계를 끊어내는 취약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나는 누가 찾아오겠다면 오지 마세요. 나는 딱 그래요. 직선적으로. 내가 좀 바쁘니까 오지 마세요. 처음부터 선을 확실히 나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는 것이 오랜 친구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인터넷으로 성곽그룹으로 내가 20년 동안 어떤 관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알고 찾아온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나는 인터넷으로 하고 예술을 했던 사람이니까, 조각하고 했던 사람과 내 자신의 공간이 필요하지,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막 얘기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친구가 방문하면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고 신경 쓰게 되고, 막상 내가 상대의 집에 초대받지 못하거나 기대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면 서운함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겠죠. 자기는 왔을 때 아주 뭐 최고로 해줬는데 친구 집에 가니까 그 사람 스타일이 비스켓이나 무슨 커피 한 잔 내놓으면 참 나는 그 사람한테 최고로 대접했는데 이 사람 그 사람 성격이
제대로 갖춰서 이렇게 대접하는 걸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허술하게 하면 서운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정을 나누려고 시작한 초대가 어느덧 누가 더 잘 대접했나로 따지는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고 그간 싸우는 우정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 이 사람은 참 경험했던 사람 같아요. 기대가 없는 만남이 가장 건강한 집이라는 공간은 본능적으로 기대를 만들어내기에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된다. 나는 이게 대학 시절에 내 친구가 나는 이렇게 조각을 전공했고 또 동양화 친구가 있고 또 음대 피아노 치는 친구가 있었는데 내 하숙집에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참 즐거웠어요. 그때 그 친구를 다시 만나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때 막 예술을 논하고 막 철학이나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뭐 이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늙어서 친구들 곁에 두는 것은 서로 삶을 응원하기 위함이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간섭하기 위함이 아니다. 밖에서 만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고 나의 편안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성숙한 인간관계다.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를 집에 들이지 않는 건 결코 매장한 행동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돼요. 나의 자식 안식처를 지키고 나와 자신 안식처를 지키고 소중한 우정을 오랫동안 빛나게 할 수 있는 고도의 지혜다. 절대 들이지 말라. 늙어서 친구를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매일경제예요.